걸어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 때 한 경기도 의원 후보가 내건 캐치플레이즈입니다.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에선 이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지난 10년 동안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정치를 배운 준비된 젊은 일꾼 박태희 도의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선거 치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진짜 새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그 보건복지위원과 예결산 특별위원으로서 예산 심의, 그다음에 조례안 심의, 그다음에 각종 현장 방문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선 의원으로서 그 좀 더 부족한 면을 채우고자 각종 교육과 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또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역 행사를 찾아다니면서 주민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젊음, 패기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박태희 도의원 어떤 사람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강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을 갖고 있고요. 간혹 어떤 분들은 정치하기에는 좀 얌전하지 않냐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내야 할 곳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저는 정성 국회의원님으로부터 정치를 배워왔습니다. 수행에서부터 조직관리, 그다음에 정책에 이르기까지 10여 년간 정성 국회의원 보좌를 하면서 많은 정치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공통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30대 정치에 처음 발을 들으셨어요.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2006년경에 이제 정성욱 의원님 그 사무실에서 이제 비서 공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연찮게 그 공채 시험을 받고 면접을,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의원님께서 저를 잘 보셔서 다른 지원자들 중에서 저를 선택하셔갖고 채용을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수행 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오랫동안 이제 정치인으로 생활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의원님의 정치 철학 궁금합니다. 신뢰와 의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그다음에 그 힘의 논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제가 홍보 명함을 좀 봤더니 이런 문구가 눈에 띄어요. 걸어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네. 이런 이제 캐치플레이즈를 걸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정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호 의원을 처음 뵙고 모시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일단 주변에서 저에 대한 평가들이 안 좋은 평가도 있었고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 네, 그런 면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시고 저에게 저를 전평가했던 분들이 또 좋게 또 평가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정성호 의원님을 모시면서 이분의 정치 철학을 꼭 본받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성호 의원님 한 10여 년을 모시면서 제가 이분을 보면서 배웠던 것들, 그다음에 이분을 모시면서 또 제가 또 더욱 강인해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정치에, 앞으로의 저희 정치에 있어서 길잡이가 될 것 같은, 네,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기 때문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잡았습니다. 네. 네, 이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경기 북부의 그 모든 환경이 열악하지만 특히 복지 분야에서의 그 환경은 더더욱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제 걸어온 삶이 복지에 대한 관심이 좀 가질 수밖에 없던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일단
일단 뭐 저희 어머니께서 소아마비 장애를 좀 갖고 계셨었고 또 그분이 또 그 갑작스럽게 급성 심부전증과 뇌출혈로 또 오랫동안 병원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저희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이 경기 북부의 특히 양주나 동두천, 연천, 포천 이 지역에서 있어서의 복지 분야 또한 의료 서비스 분야가 너무 취약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이라도 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제가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고자 그래서 이런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의원님의 지금 복지 분야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이 선거 당시 가장 일 공약이 종합병원이라고 들었어요. 네, 현재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양주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경기 북부 지역, 특히 이제 연천, 포천, 이제 이 동두천 이쪽은 그 의료 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없을 뿐더러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이 의정부 성모병원인데 성모병원은 이미 그 포화 상태라고 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인께서 다급한 목소리를 전화하셔서 지인의 아들이 지금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쓰러졌는데 의정부 성모병원을 갔더니 중환자실에 베드가 없어서 응급수술을 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양주 경기 북부의 최북단에 있는 모든 주민들께서 한 번씩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종합병원에는 꼭 이쪽 지역을 유치를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종합병원은 양주 시민만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4개 지역의 주민들을 모두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지역 거점형 병원을 좀 저는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초기 단계인데요. 그래서 양주시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전담 팀을 저를 비롯한 양주시 이제 공직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좀 세부적인 계획은 그 이후에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지역 경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최근에 테크노밸리 조성 특별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어떤 일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경기도의 테크노밸리 조성 할 곳이 몇 군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이 공통적인 과제를 한번 풀어 헤쳐 나가보자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역에 있어서의 뭐 테크노밸리 원활한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좀 활동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논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또 그 와중에 또 제가 또 의원님들이 저를 또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셔갖고 그 부위원장이라는 큰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네. 네, 부의장으로서 역할이 참 막중할 텐데요. 앞으로 활동 계획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지금 뭐 아직까지 뭐 가야 될 길은 멀고요. 뭐 세부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특별위원회가 일단 당장 이제 내일 모레 그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그 경기도 테크노밸리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현장을 좀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저희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헤쳐나갈지 세부 계획은 그 현장 방문 이후에 저희가 좀 세부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대로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네, 지역으로 좀 돌아와서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그 양주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으로 좀 꼽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의료 서비스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경기도 북부 지역, 특히 양주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저는 저희 전무후무하다고 봅니다. 저희 없다고 보고요. 일단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료복지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전철 7호선 도봉산 옥정 연장 사업은 원만하게 지금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 첫 사업을 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에 국비 도비가 세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광역교통버스도 그것도 이제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 공사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면 물론 뭐 그 피부에 닿는 거는 현재 뭐 좀 더디게 좀 느껴질 수는 있지만 좀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나면 교통 인프라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 옥정 신도시나 회천 신도시가 조성이 좀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난 후에는 저희가 건강한 도민의 삶, 특히 양주 시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를 위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그 일부분의 하나가 이제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좀 더 시와 논의를 하고 또 그분들과 정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만족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예,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의원님은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제가 정성욱 의원님으로부터 정치를 배워왔는데요. 네, 그분의 소신, 정치적 철학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항상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정말 소신을 잃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둔 그 지역 주민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제가 처음부터 제가 생각하고 갖고 왔던 그런 일들을 묵묵히 주변의 어떤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생각입니다. 네. 이제 도의원으로서 본격적인 정치인의 행보를 걷게 됐는데요. 예, 끝으로 시민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을 경기도의원 박태희입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업무를 본 지 한 4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우리 양주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결선 특별위원으로서 주민을 위한 예산과 지역 현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 및 경기도 공직자들을 매일같이 찾아 만나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선위원이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박태희 여러분들과 함께 양주의 큰 발전을 위해서 양주 시민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저 박태희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양주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